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부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과 그리고 한두 편 더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적인 비동기, 프라미스 그리고 sync awa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비동기가 뭔지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동기라는 것은 동기와의 반대인 뜻인데요. 그렇다면 동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렇게 코드의 흐름이 있을 때 작업 1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실행되고 3, 4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되는 것을 동기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작업 1이 끝나고 작업 2가 걸리는데 5초가 걸린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치면은 그럼 일단 5초 동안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면은 그 다음 작업 3으로 넘어가고, 또 이 작업 3이 뭐 대략 최소 10초 그 이상 정도 걸린다 치면은 또 이게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렸다가 이게 끝나면은 4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 작업이 수행되는 것을 동기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동기라는 것은 이 동기화의 반대라고 했죠. 자, 비동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일상의 작은 상황을 한번 비유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을 해가지고 이제 씻어야겠죠. 식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출근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자, 와이프나 누군가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한 10분, 최소 10분 그 이상 걸린다고 치면은 내가 씻는 데는 한 5분이면 된다. 물론 이거는 이렇게 상황을 예로 드는 것 뿐이에요. 뭐 5분 그 이상 걸리겠죠. 근데 일단 씻는데 후딱 씻고 하는데 5분 걸린다 치면은, 이런 상황에서 씻고 나서 식사 준비할 동안 기다리고, 자,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 일상에서는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당연히 식사 준비할 동안 이렇게 씻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시간 분배를 하는 것을 비동기라고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작업이 같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한 작업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다른 작업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흐름이 두 개로 나뉘게 되죠. 자, 이것을 이제 비동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을 예로 든 것이고, 직접 한번 코드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드인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그박스 body라는 div에 여기 이제 로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하는 div고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저 로그박스를 갖고 와서 거기에 이제 이 로그 내용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set 로그에서 AA라고 하면은 이렇게 AA가 추가되고, 뭐 B라고 하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에 로그가 나타나는 함수입니다. 아까 예를 든 그 상황을 로그로 나타내면은 set 로그 기상, 그리고 set 로그 씻고, 그리고 set 로그 식사 준비,
자, 이렇게 하면 로고대로 앞에 다시라고 붙여줄게요. 그럼 이렇게 기상하고 씻고 식사 준비하고. 자, 그런데 아까 이 씻는 거랑 식사 준비하는 거랑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했죠. 일단 얘로 씻는데 한 3초 걸린다고 치면은 얘는 3초 걸리고, 식사 준비하는데 5초 걸린다 이렇게 치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setTimeou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괄호 함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펑션 이렇게 해주면은 요 setTimeout에 3000, 이 3000이 시간이에요. 1000이 1초고 3000이니까 3초죠. 그래서 요 19를 요 안에다가 넣어주고 나면은 3초 있다가 이렇게 19가 나오죠. 자, 식사 준비는 5초가 걸린다고 했으니까 요것을 복사해서 5초, 그리고 식사 준비, 그리고 지우면은, 자, 이렇게 3초 있다가 식사 준비가 나오는데, 자, 이게 만약에 동기화대로 흐른다면은, 코드의 순서대로 흐른다면은 기상이 뜨고 3초 있다가 19가 뜨고, 그리고 5초 있다가 얘가 떠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5초, 그러니까 합이 8초 뒤에 얘가 나와야 되는데, 자, 요 시간을 잠깐 보시면은 3초 있다가 19가 뜨고 식사 준비가 5초가 걸렸나요? 자, 3초 있다가 19가 뜨고 5초가 안 걸렸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두 작업이 순서대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이게 동시에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초 뒤에 19가 뜨고, 얘는 5초니까 3초, 4초, 5초, 2초 뒤에 바로 그리고 식사 준비가 뜨는 것이죠. 자, 3초 뒤에 19가 뜨고 그 다음 2초 뒤에 식사 준비가 떴죠. 그래서 여기 흐름대로 동기화대로 흐른 것이 아니라 얘는 얘대로 그리고 얘는 얘대로 같이 실행이 된 것입니다. 즉 동기화대로 흐른 것이 아니라 얘는 얘대로 이제 동시에 실행이 돼 가지고 비동기로 실행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죠. 자, 그래서 이 비동기적인 특징을 알아봤는데, 자, 우리 아까 일상의 예로 든 것처럼 이렇게 비동기로 흘러야 시간 활용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비동기가. 그렇다면 이 동기와 비동기를 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은, 물론 이 비동기의 반대가 동기이기도 하고, 자바스크립트 외에 다른 어떤 PHP나 다른 많은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동기화 흐름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진행이 되니까 시간 효율이 비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동기화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이렇게 비동기로 흘러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비동기적인 작업은 네, 예를 들자면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동기의 예를 들자면은 이 코드 흐름 외에 어떤 외부 자원, 외부 리소스를 활용할 때, 뭐 외부 리소스라고 하면은 이제 별도의 다른 파일을 읽어오거나 읽거나 쓰고 지우고 하는 이런 것들,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어떤 기록을 갖고 오거나 뭐 기록을 쓰거나 지우거나 할 때, 그리고 네트워크, 어떤 외부 인터넷상의 다른 어떤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데이터를 보내고 뭐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될 때 비동기적으로 흐른다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열거한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I/O라고 하죠. 입출력. 그래서 이런 I/O 작업을 할 때 네, 비동기 처리를 한다 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제 소스는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요 비동기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비동기적인 특징이 좋은데, 시간적인 활용도에 있어서 되게 좋은데, 근데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또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식사 준비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한다고 치면은, 식사 뭐 밥 먹는데 뭐 한 4분 걸린다고 치고, 예, 식사하고 나서 이제 옷을 입고, 옷 입기 뭐 옷 입는 데는 한 1분 걸린다고 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출근을 한다고, 이렇게 이 두 가지 흐름이 더 생겼을 때, 자, 이것을 이제 코드로 또 작성을 해보면은, 자, 식사 준비가 끝났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죠. 뭐 밥 먹는데 4초 걸린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이게 이 세 개가 다 별도로 비동기로 흐르니까 이 순서가 좀 이상해졌죠. 씻고 식사하고 식사 준비를 한다. 이게 지금 흐름이 잘못됐죠. 식사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얘보다 시간이 더 덜 걸리니까 훨씬 더 빨리 나타났죠. 식사가 3시 동시에 실행됐을 때 얘가 더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가 되고 나서 얘가 실행이 돼야 되니까 이 코드를 이제 여기에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여기 흐름대로 식사 준비가 되고 나서 또 4초 있다가 이렇게 식사가 뜨는 것이죠. 자, 또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이제 옷 입기 1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옷 입기를 이렇게 별도로 또 주게 되면은 옷 입기 얘는 1초라고 뭐 1분인데 이제 1초라고 하면은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제 옷을 입는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제 식사하고 나서 옷 입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옷 입기가 먼저 나와 버렸죠. 얘는 1초밖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식사가 뜨고 나서 이렇게 또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기상 씻고 식사 준비하고 끝났고 이제 식사가 뜨겠죠. 그리고 나서 옷 입기가 뜨죠. 자, 이렇게 이제 흐름대로 비동기적인데 이 비동기적인 것들이 또 순서대로 실행이 되다 보니까 하나가 끝나면은 또 셋 타임아웃이 들어가고 또 셋 타임아웃이 들어가고 이렇게 중첩이 되죠. 중첩이 되고 또 뭐 다른 게 또 추가되면 또 셋 타임아웃 이렇게 해서 또 4중첩이 되고 이렇게 코드가 엄청 복잡해지겠죠. 지금은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한 줄짜리 셋 로고만 뿌렸는데 자, 이 소스는 제가 예를 들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짠 소스인데 뭐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복잡한 다른 코드들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뭐 어떤 로직들이 뭐 if 해가지고 뭐 어떤 것들 뭐 아니면 for 뭐 하여튼 다른 코드들이 막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 사이에. 그래서 이제 코드가 많이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중첩적으로 비동기적인 것들을 순서대로 처리하려면은 이렇게 복잡해질 수 있는 이렇게 중첩적인 코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덜 복잡하게 짤 수 있도록 나온 것이 바로 프라미스라는 것입니다. 프라미스. 자, 프라미스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